변화 리더의 조건 2장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 경영의 기능과 의미. 그래서 경영의 기능과 의미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앞에 1장에서 왜 경영이 중요한가 말하면서 이런 말 했죠. 경영은 현대사회의 필수 기관이다. 기관은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제 경영의 기능이 뒤에 뭐냐고 말할 때 지식을 적용해서 경영을 발전시키고 혁신하고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다 보기로 하고. 제목이 경영이 당면한 도전입니다. 경영이 당면한 도전. 경영의 성과, 발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영이 당면한 도전을 뒤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을 무렵인 1850년대 초는 아직 경영의 개념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이었다. 우리하죠. 왜냐하면 경영이 언제 나왔다고? 1860년, 70년에 현대적 조직이 등장하고 나서 경영자가 등장했으니까 조직이 등장하고 나서 경영과 매니지먼트가 등장했다 보면 이때는 아직까지 1850년대니까 이제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경영 개념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이었다. 전문 경영자들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아직 등장하기 전이었다. 전문 경영자 개념을 최초로 말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지난번에 테일러가 공장에서의 이거는 어떤 그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소유권이 아니라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전문 경영자 개념이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 전문 경영자의 경영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아직 등장하기 전이었다. 당시 최대의 제조회사는 영국의 맨체스터에 있는 방직 공장으로서 종업원 수가 300명이 채 안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00명이 채 안 되는 이 방직 공장, 방직 회사가 당시 최대의 제조회사던 거죠. 그 공장은 공교롭게도 마르크스의 친구이자 평생 후원자였던 프리드리 엥겔스의 소유였다. 엥겔스의 공장은 그 당시 가장 높은 이익을 올리는 기업 가운데 하나였지만 경영자는 없었다. 대신 그 자신도 작업자이면서 동료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에게 규칙을 강요하는 직장만 있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1850년대 초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이제 1권, 2권, 3권 이렇게 펼쳐내는데 1867년도에 1권이 나오거든요. 1권이. 근데 그거를 쓸 이제 초기 무렵이야. 1850년대니까. 그때에 경영자는 없었다. 근데도 공장이 잘 돌아갔다.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올려볼 때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으니까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우리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경영자 없는 공장, 경영자 없는 회사가 있었다. 그 대신 직장이 있었다. 이제 프리드리 엥겔스가 독일 사람이거든. 근데 어떻게 영국의 맨체스터에 공장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제 아마 돈이 있으니까 영국의 그 당시 이제 산업 국가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리한 것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 생각이. 어떻게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경영자 없는 기업. 1850년도 전국 방직 회사, 방직 공장이 맨체스터에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있다고? 기업주와 직장만 있는 거야. 경영자는 없고 기업주가 있고 기업주는 엥겔스고 공장에서 동료들에게 규칙을 강요하는 직장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 왜 합니까? 그 다음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던 경영이 역사상 경영만큼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없었다. 그랬던 경영이 엄청 발전하고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150년도 채 되지 않았던 기간에, 그러니까 1850년도로부터 150년 되면 이걸 쓸 때가 2000년도라 했죠. 2000년도쯤, 그 1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경영은 선진국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경영은 글로벌 경제를 창조했다. 했고, 글로벌 경제에 동참할 나라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규칙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경영은 그 자신도 변화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자들이
경영이 초래한 이 엄청난 영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까 1850년대 초만 하더라도 경영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기업주와 직장만 있던 그 경영이 150년도 채 안 되어서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는데, 첫 번째로 급속히 성장했다. 두 번째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세 번째, 선진국 사회의 경제와 사회 경제 구조를 변화시켰다.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규칙을 설정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경영도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걸 이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미난 사례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자들이 경영이 초래한 이 엄청난 영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금 6가지 말했죠. 6가지 엄청난 변화를 경영자들은 그런 일을 스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야. 그 모르는 걸 어떻게, 뭐에 비유하느냐 하면, 그들은 프랑스의 귀족 마을 사람이라는 희곡에 나오는 인물, 즉, 자신이 산문을 엎조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주르당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산문을 엎조리고 있어. 엎조리는데 이게 산문인 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시조를 엎으면서 시조를 모르고 엎는 거. 그런 비슷한 거죠. 그거와 함께 비교하는 거야. 경영자들은 자신이 경영을 잘 실천하고 또는 잘못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 경영을 하긴 해. 근데 이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기준도 없는 거야. 그냥 경영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엄청난 도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자기에 대해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도 못하고 스스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다 보니까 뭔가 성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이 어떤 중요한 도전이 있는데 그걸 감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엄청난 도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모르니까. 우리도 그랬었어요. 모르면 준비 못하는 거죠. 경제자들이 당면한 진정 중요한 도전은 뭐냐? 기술의 발전이나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기술의 발전과 정치적인 문제는 뭐죠? 외부에서 생기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그것은 경영과 기업의 바깥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경영자들이 당면한 중요한 도전들은 바로 경영 그 자체의 성공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경영자, 여기서는 경영 매니지멘트야. 우리 매니지멘트는 근본적으로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 일반적으로 경영, 집합적 의미의 경영진,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한다면 관리 능력을 경영이라고 해. 사전적으로 보면 꼭 3가지지. 경영과 집단적 의미의 경영진, 그 다음에 관리 능력, 이걸 경영이라는데, 이걸 우리가 매니지멘트라죠. 여기는 매니지멘트의 기능과 의미, 이렇게 지금 나온 글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경영과 기업의 바깥에서 발전한다. 경영자들이 당면한 중요한 도전들은 바로 경영 그 자체에서 우리가 매니지멘트의 성공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여러분 책 읽어봤어? 다음. 그 도전이 외부로부터 온 게 아니다. 바로 경영 그 자체의 성공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 경영이 뭔가 성과를 거뒀어. 성과를 거두니까 발생되는 문제가 있죠. 우리 그런 게 있지. 성공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금방 뒤에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면 확실히 29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 되죠. 확실히 경영의 과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경영의 과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할 때 이 경영의 과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의 5대 과업을 생각해 보자. 5대 과업이 뭐예요? 첫 번째로 목표를 설정하고, 두 번째로 조직을 구축하고, 세 번째로 동기를 부여하고, 네 번째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 개발하고, 경자 본인도 포함해서 이런 5대 과업이죠. 이 5대 과업, 그러니까 확실히 경영의 과업은 그대로 유지가.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업은 그대로야.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공동의 목표와 가치, 올바른 조직 구조, 직무 수행과 변화 정에 피는 훈련과 개발,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냥 이렇게 경영의 5대 과업을 함으로써 이제 5대 과업을 그냥 줄여서 대충 설명한 겁니다. 5대 과업을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성과를 올 수 있도록 하는 과업 말이다. 그러니까 경영의 5대 과업의 목적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과업이 이제 경영자의 과업이죠.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 똑같단 말이야. 똑같다. 그러나 그 과업의 의미 자체는 변화해 왔다.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경영자의 5대 과업은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 근데 그 과업의 의미 자체는 변화해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해?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경영이 거둔 성공, 즉 노동력의 중심이 미숙련 노동자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지식 근로자로 이동했다는 사실에 있다. 이게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5대 과업을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건 똑같은데 옛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미숙련 노동자, 육체 노동자들의 성과를 올리게 하는 것이고 이제는 뭐라고? 높은 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은 지식 근로자를 성과 올리게 만드는 것.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